안녕하세요. 고품격 독서인문 팟캐스트 부크부크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학교를 갈 때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 보는 풍경들이 우릴 맞이하고 그래서 조금은 낯설 테지만 그 길 위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함께 모험을 떠나봐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지은입니다. 혼자 여행을 가면 좋다가도 가끔은 적적해집니다. 저는 혼자 여행을 자주 가던 시절에도 꼭 귀에는 무언가가 흘러나오도록 해놨는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번 여행의 발걸음을 부크부크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귀를 달래줄 아나운서 장진혁입니다. 옛 탐험가들을 이끌던 별. 북극성은 늘 그 자리에서 밝은 빛으로 등대가 되어 왔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밤 북극성 폴라리스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여름밤의 별, 헤라클레스 자리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해요. 90년대생들에게는 만화책으로 많이 유명하죠. 제우스와 헤라. 그리스 로마 신화의 두 신이자 남편과 부인입니다. 하지만 바람둥이 제우스에게는 많은 여친이 있었죠. 요즘엔 그러면 큰일 나요. 역시나 제우스는 헤라 앞에 배다른 아이 헤라클레스를 데려옵니다. 다른 배에서 태어난 자식의 이름이 헤라 짱이라뇨. 헤라는 무척 화났을 거예요. 헤라클레스가 청년이 되던 날 헤라는 눈엣가시 같던 그에게 12가지 과업을 내리며 모험을 떠나게 하죠. 세상을 떠돌며 제우스의 대리자로서, 영웅으로서 12가지 과업을 해결하며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게 사랑하는 아내의 의심으로 헤라클레스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제우스가 그를 별자리에 올리게 되죠. 이처럼 별자리에도 모험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에 모험이 있듯이 옛 사람들은 별이라는 모험을 등불 삼아 어둠 속을 헤쳐 나아갔나 봅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는 공간을 넘어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 어떨까 싶어요. 세상 너머 우주로, 그리고 우주 끝에 있을 존재에 대한 탐구로요. 진정한 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떠나며 어디에 도착할까요? 인생은 먼 발치에서 보면 기나긴 여행, 여정 같습니다. 삶이라는 여행기에 우리는 많은 고민과 생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요. 늘 그랬듯이 고민 끝에 우리는 정답을 찾아낼 것 같습니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아의 신화를 실현할 우리 부크부크, 함께 책 속으로 떠나볼까요? 출발! 우리 부크부크는 함께 읽는 독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제작, 지원하는 인터넷 팟캐스트입니다. 부크부크의 첫 코너죠? 잠깐 쉬어가세요. 책갈피입니다. 오늘은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별과 관련된 책과 함께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존재했던 것, 존재하는 것, 앞으로 존재할 것에 대한 물음을 찾아 우주로 떠나는 여행을 담은 책인데요. 책 서문의 감성적인 부분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광대한 우주, 그리고 무한한 시간 같은 행성에서 같은 시대를 당신, 앤과 함께 살아간 것은 기쁨이었다. 코스모스 칼 세이건. 과학서적으로 분류된 이 책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과학서적이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신기하게도 철학과 인문학을 담은 과학책이랍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우주를 인문학과 과학으로 바라보는 작품입니다. 이 책의 처음 기획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당시 미국의 유명 대학인 코넬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칼 세이건은 3년의 휴직까지 하며 이 작품을 완성합니다.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겠죠. 책을 통해 우주를 여행하면서 과학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게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광활한 우주에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탐구하는 책이기도 하죠. 이 책을 처음 접하면 압도적인 양에 사실 겁먹기도 하는데요. 과학이 보여준 우주로의 여행, 그리고 그 속에서 찾는 인간에 대한 질문이 참 인상 깊은 책입니다. 별에서 탄생한 물질이 별에 대해 숙고할 줄 알게 됐다. 칼 세이건이 남긴 말인데요. 인생이라는 여행이 풀어야 할 문제를 말해주는 것 같네요. 하늘이 어두워지면 잠시 고개를 들어 어둠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별아기행을 꿈꾸며 부끄부끄 청취자분들께 추천한 오늘의 책갈피입니다. 그럼 별빛을 따라 다음 코너 불멸의 클래식으로 걸어가 볼까요? 고전 인문을 통해 고전의 가치를 익히고 더 나아가 우리 현재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한다. 불멸의 클래식! 오늘 선정한 책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자아를 찾아 떠나는 여행. 불멸의 클래식 세 번째 작품은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입니다. 그럼 불멸의 클래식의 연주 속으로 떠나보시죠. 바로 이게 연금술의 존재 이유야. 우리 모두 자신의 보물을 찾아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연금술인 거지. 우리가 지금의 우리보다 더 나아지기를 갈구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도 함께 나아진다는 걸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유명한 작품이라 어떤 문장을 소개해드릴까 고민했는데 제 생각에 연금술사 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어요.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브라질에서 태어나고 활동한 분이신데요. 성지 순례길에 오르면서 작가의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또 작가 본인도 연금술에 심취해 오랜 시간 연구하셨다고 하는데요. 제목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책의 줄거리를 정리해보면 주인공 산티아고가 꿈을 통해 바라본 신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제목은 왜 연금술사인지, 그리고 작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함께 연구해볼까요? 현대화학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연금술. 연금술을 쉽게 말하자면 금을 만드는 학문이랍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금을 직접 만들 수만 있다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죠. 옛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납이나 철 등의 일반 광물을 금으로 만들 수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했고, 이러한 연구를 주로 하는 사람을 연금술사라고 불렀답니다. 그렇다면 작품의 제목은 왜 연금술사가 되었을까요? 실제로 주인공 산티아고는 금을 만들기 위한 화학 실험을 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이 답은 주인공 산티아고가 만나온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모험을 떠나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럴 때마다 그를 돕는 사람들, 즉 멘토를 만나게 됩니다. 모험의 첫 시작에 용기를 준 살렘의 왕부터 마지막 진짜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준 연금술사까지 말이에요. 이들의 가르침은 모두 한 곳에 이르게 되죠. 앞서 소개한 책의 문장처럼 자신의 보물을 찾아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말이죠. 맞습니다. 99%의 세속의 연금술사는 눈에 보이는 금만을 쫓아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한 삶을 살고, 더 나아가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우친 진짜 연금술사는 단 1%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연금술사는 단순히 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랜 탐험과 연구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진정한 나를 찾은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마침내 자신만의 보물을 찾은 산티아고 역시 연금술사가 된 것이랍니다. 양치기로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모험을 떠난 산티아고. 시작은 금은보화를 찾기 위한 여행이었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나를 만나 자아의 신화를 이루게 됩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상위의 욕구인 자아 실현 욕구는 어떤 것일까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꿈에 대해 강요를 받습니다. 장래희망이 뭐야? 남들같이 멋진 꿈이 있니? 남들은 자기 길을 잘만 찾아가는데. 이와 같은 잔소리와 함께 말이죠. 자, 방황하는 이에게 풍랑 속 키를 잡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성모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수도원을 찾으셨어요. 많은 이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아름다운 시를 낭송하고 제물을 바치기도 했답니다. 그중 맨 끝줄에 있던 사제는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가정도 좋지 않고 배운 것이라곤 고개 기술인 저글링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 앞에 사제가 오는 것을 막았지만 그는 진심으로 그 앞에 경배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의 유일한 재주와 함께요. 아기 예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모께서는 그 사제에게만 아기 예수를 안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럼 이야기의 주인공을 나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남들이 보기에 자랑할 것 없는 볼품없는 나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 나간 자만이 신이 허락한 아기 예수, 즉 행복을 안아볼 수 있는 경험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인생이란 긴 여행 속에 걸어온 길을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나의 길을 걷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말이죠. 잠시 뒤처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On my way, 나의 길 위해서요. 자,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오늘은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의 모험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오늘도 여러분께 초심자의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린 가끔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주변의 행복을 놓치곤 합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만이 아닌 가끔은 길가에 피어난 작은 행복들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산티아고의 여행은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행복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재미난 점은 이 책이 전 세계에 3억 2천만 부 정도가 팔렸대요. 지금으로 따지면 100만 유튜브 정도 되려나요? 그만큼 꿈을 찾아 모험을 떠난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끄부끄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안달루시아로 떠나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띵동! 여러분! 부끄부끄 청취자분들께 택배 하나가 도착했어요. 바로 어디 보자. 나주 공산초 북소리 친구들의 방송입니다. 공산초 친구들이 부끄부끄 청취자분들께 재미난 책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는데요. 어떤 신기한 책들이 있을지 귀 기울여 볼까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나주 공산초등학교 4학년 독서 입문 동아리 북과 함께 소통하는 우리 북소리입니다. 저희는 서로 책 마니또가 되어 좋은 책을 소개해주고 선물해주는데요. 이번엔 저희가 여러분들의 마니또가 되어 좋은 책들을 소개해드릴게요. 함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다은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다산 어린이 출판 박현숙 작가님의 축구감독 구드래곤을 꼭 읽어보세요. 이 책은 축구 인물을 완수하고 하늘로 승천하려는 용의 이야기인데요.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저도 점심시간마다 한 축구 하는데요. 이제 리지니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진입니다. 학생댓글을 온라인에서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슈크림북 출판 김경미 작가님의 설전도 소년관 2를 추천해요. 이 이야기는 주인공 해별이의 채널에 악플이 달려서 악플러를 찾아내는 내용입니다. 뒷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악플은 정말 없어져야 해요. 다음은 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서입니다. 교실이 뒤집어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소원나무 출판 김점선 작가님의 거꾸로 교실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고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져 있으니 특별한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 차은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차은입니다. 혹시 요괴나 신 이야기를 알고 싶나요? 주니악 김영사 출판 히로시마 레이코 작가의 비밀의 진 한피라리를 추천합니다. 이 책은 평범한 소년 다케시와 그의 수호신 한피라리가 친구가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저에게도 수호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주한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입니다. 동물이 왜 멸종되었는지 궁금해한 적 있으신가요? 위즈덤하우스 출판 마루야마 다카시 작가님의 억울한 이유가 있어서 멸종했습니다. 책을 읽어보세요. 이 책은 멸종동물에 대해 설명하는 재미있는 교육 만화입니다. 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메머드가 멸종된 이야기도 나올까요? 이제 태혁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혁입니다. 생일에 초능력을 얻는다면 어떨까요? 밝은 미래 출판 류미정 작가님의 생일엔 마라탕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생일에 마라탕을 먹고 특별한 능력을 얻는 아이들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마라탕을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저도 마라탕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다음은 재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현입니다. 약간의 미스터리와 공포를 좋아하시나요? 위즈덤하우스 출판 한주희 작가님의 흡혈귀 탐정 클럽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흡혈귀가 탐정 클럽에 들어가 거울 귀신을 없애는 내용인데요. 무섭고 재밌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책입니다. 정말 으스스한데요. 마지막으로 인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지입니다. 동물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너무학교 출판 레나 호베리 작가님의 아리 대굴대굴 그림사전 책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양한 동물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정말 추천합니다. 좋은 추천이에요. 여러분, 우리 북소리 학생들이 총 8권의 책을 여러분께 추천해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책이 있으신가요? 소중한 친구나 가족에게 이 책 중 하나를 선물해서 같이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두 즐거운 독서 되세요. 안녕! 책 많이 또라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니 무려 8권이나 책을 추천해 주었는데요. 북플리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가끔은 하나의 주제가 아닌 다양한 주제의 한 권의 책들을 모아보는 활동도 독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멋진 방송을 보내준 나주 공산초 북소리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 보낼게요. 고마워. 진육쌤, 오지 않았으면 하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시죠? 혹시 월요병인가요? 그것만큼 슬픈 것 같아요. 오늘로 7월의 오디오북이 끝날 것 같아요. 벌써요? 이제 맛보기만 한 것 같은데 아쉬운걸요? 그래도 오디오북 덕분에 5주의 마법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끝이 있어야 또 새로운 시작이 있겠죠? 역시 진혁쌤다운 생각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대마법사 오즈의 정체가 들통난 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부분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부끄부끄가 추천하는 이달의 책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즈의 궁궐에서 기다리던 도로시와 친구들. 대마법사 오즈는 4일 동안 고민하면서 각자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친구들을 다시 부르고 있답니다.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싶었던 허수아비에게 두뇌를, 심장을 가지고 싶었던 양철 나무꾼에게는 톱밥이 가득 든 예쁜 비단 주머니를, 겁쟁이 사자에게는 용기를 보돋아주는 초록색 물약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사기꾼이 되고 말았어. 허수아비와 사자와 나무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어렵지 않았지. 하지만 도로시를 캔자스로 보내는 건 어떻게 하지? 혼자 남은 오즈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마지막 나흘이 되는 날, 오즈는 도로시를 불러 캔자스로 돌아갈 방법에 대해 설명해준다. 도로시는 사막을 건너 남쪽 마녀 글린다를 만나러 마지막 여행을 시작한다. 도로시 일행이 안내된 방에는 마녀 글린다가 빨간 루비 옥자에 앉아 있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글린다는 젊고 아름다웠다. 글린다는 도로시에게 상냥하게 물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하니? 도로시는 자기가 지금까지 겪은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회오리 바람에 실려 오즈의 나라에 간 이야기며 친구들을 만난 이야기며 함께 겪은 놀라운 모험들을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많이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글린다는 사랑스러운 듯 도로시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나서 말했다. 캔자스로 돌아가는 방법은 내가 가르쳐주마. 그 대신 네 황금 모자를 내게 줘야 한다. 드릴게요. 저는 이미 3번의 기회를 다 썼거든요. 강아지 토토를 품에 안고 응구드의 뒤꿈치를 3번 맞부딪히면서 외쳤다. 나를 캔자스로 데려다 주렴. 도로시는 곧바로 하늘을 날아가기 시작했다. 너무 빨라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다만 스쳐가는 바람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마침내 응구두가 우뚝 섰다. 너무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도로시는 풀밭 위로 대굴대굴 굴렀다.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본 도로시가 외쳤다. 와! 도로시는 캔자스의 넓은 들판에 앉아 있었고 바로 옆에는 헨리 아저씨의 새집이었다. 도로시의 품을 빠져나간 토토가 즐겁게 짖어대며 헛간으로 달려갔다. 풀밭에서 일어선 도로시는 문득 자기가 양말만 신고 있는 것을 알았다. 응구드는 공중에서 벗겨져 사막 어딘가에 영원히 묻혀버린 것이다. 밭에 물을 주려고 집에서 나온 M 아주머니는 도로시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어머나, 내 아가야. M 아주머니는 소리치며 달려와 도로시를 껴안고 마구 입맞춤을 했다. 도대체 그동안 어디에 있었니? 도로시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오즈의 나라에 갔다 왔어요. 아주머니, 나는 집에 돌아와서 정말 행복해요. 행복해요. 오즈의 마법사는 주인공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 여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되고 결국엔 꿈을 이루게 되네요. 가짜 약을 투여하면서 진짜 약이라고 하면 환자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 때문에 병이 낫는 플라시보 효과처럼 허수아비에겐 가짜 두뇌를, 양철 나무꾼에게는 가짜 심장을, 사자에겐 가짜 용기를 주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결핍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오디오북은 어떤 책일까요? 다음 주에도 부크부크와 함께해요. 별이 수놓아 있는 은하수를 바라보며 세계 곳곳의 아름다운 명소를 탐험해보고 싶은 꿈을 꾸곤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밝게 보이던 별들도 숨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은 언제나처럼 찾아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 넘어지고
방황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어둠이 여명이 오기 바로 직전이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새로운 아침이 오면 우리는 늘 그렇듯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어 선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여행이 아닌 주변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셨으면 해요.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가 뜨기 직전. 저도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부끄부끄 청취자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곳을 탐험하고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짧답니다. 저는 내일부터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것을 하나씩 기록하면서 말이죠. 오늘은 일기장에 손에 들고 다니는 선생님 책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적어야겠는데요. 여행은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인생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부크부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7월 여행이라는 주제로 풀어낸 부크부크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희 방송은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 잠깐만 기다려. 안녕. 책을 읽어 매일 자유롭게. 부크부크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 팟빵과 유튜브, 전남교육통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팟빵의 부크부크, 유튜브의 전남교육 나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김주선, 이솔비, PD 김성희, 저는 아나운서 정지은, 아나운서 장진혁이었습니다. 부크부크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